안녕하세요. 최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굽혀펴기의 정확한 자세를 알아보고 한계도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난이도에 따른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굽혀펴기는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 상완 삼두근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또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와 허리에 힘을 주면서 코어 운동까지 한 번에 됩니다. 건강 체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간단히 인체 해부학 공부를 하고 돌아올게요. 인체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부학이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학문인데 우리 몸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부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 몸통에는 늑골이라고 하는 갈비뼈가 12쌍이 몸통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흉골이라고 하는 복장뼈가 위치해 있고 이 위쪽으로는 빗장뼈라고 하는 쇄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 뒤에 이쪽이죠, 이쪽. 여기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어깨뼈가 있고 팔에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뼈와 아래팔뼈는 척골과 요골이 있습니다. 척골뼈는 새끼손가락뼈를 따라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요골은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7가지의 뼈를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늑골, 흉골, 쇄골, 견갑골, 상완골, 척골, 요골 이렇게 7가지의 뼈 종류가 있고 다음으로는 근육의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근육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흉근. 그리고 여기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어깨 근육이 있습니다. 삼각근 동그랗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팔에는 2가지 근육이 있는데 첫 번째 알통이라고 하죠. 상완 이두근.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상완 삼두근, 상완 이두 삼두. 그리고 밑에 전완근이라고 하는데 힘을 주면 악력이 세지려면 전완근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전완근은 아래쪽에 생기는 근육 보이시죠? 여기 전완근. 그래서 대흉근, 삼각근, 상완 이두근, 상완 삼두근, 전완근. 오늘은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할 때 조금씩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강의 도중에 근육 이름이나 뼈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면 대흉근과 삼각근 그리고 삼두근이 발달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각근이나 삼두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면 발달이 돼요. 근데 대흉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다 보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중을 하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근육에 힘을 줘보는 거예요. 근육은 힘을 주면 수축에서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힘을 빼고 있으면 이완되어 말랑말랑하지만 힘을 주면 수축에서 단단해집니다. 그쵸? 가슴 근육에도 힘을 줘서 단단해지면 그때 근육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을 주는데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방. 힘을 줘도 단단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잘 따라하면 가능합니다. 자, 운동 생리학적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호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못하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벼운 물건을 들었을 때 친구랑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호흡 생각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엄청 무거운 걸 들면 말 시키지 말라고 하죠. 대화는커녕 호흡도 하기 어려워요. 우리 몸은 큰 힘을 낼 때 기도를 막고 복압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힘든 운동을 할 때는 숨을 참았다가 뱉었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할 때는 언제가 호흡을 해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내려갔을 때, 올라왔을 때. 내려갔을 때는 팔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동작이에요. 이때는 힘들겠죠? 그래서 팔이 펴졌을 때 호흡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숨을 참았다가 올라와서 후 뱉어주면 됩니다. 후, 후. 자, 이해됐으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벨 1. 책상에 손 올리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둘. 낮은 단계에서부터 자세를 잘 만들어 가야지 바른 자세를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먼저 손가락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짚어주세요. 손가락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면 팔꿈치는 바깥으로 향해서 바깥으로 굽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관절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손가락은 위로 가고 팔꿈치는 옆이 아닌 뒤쪽으로 굽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힘을 줘서 허리가 휘거나 올라가지 않고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허리에 힘을 주고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됩니다. 혹시 책상에 손을 짚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벽에 손을 짚고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지만 이 정도까지 체력이 없는 친구는 없겠죠? 자, 레벨 1, 다음 레벨 2. 레벨 2. 의자에 손 올리고 팔굽혀펴기입니다. 아까 책상보다는 높이가 낮아졌죠? 그리고 폭도 책상보다는 좀 좁아졌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씩 잡고 허리에 힘 주고 하나, 둘, 셋. 폭이 좁아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슴 안쪽과 뒤에 삼두 쪽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자를 좀 넓게 하나 가지고 하긴 어려우니까 하나 더. 자, 2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개를 놓고 중간 가운데는 내 몸이 지나갈 정도. 자, 손 짚고 팔굽혀펴기. 자, 하나, 둘, 셋. 저한테는 좀 더 넓게 하는 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높이 낮춘 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폭을 좁게 넓게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좁게 하면 가슴 안쪽 운동이 되고 넓게 하면은 가슴 바깥쪽 부분과 뒤에 광배근이 있어요. 광배근. 역삼각형 만들어주는 근육, 그쪽이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자세 저 자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레벨 3. 자, 레벨 3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입니다. 여학생들의 팝스 측정 종목이죠. 먼저 엎드려서 시작하세요. 자, 엎드려서 다리는 꼬아도 되고 그냥 바르게 모아도 됩니다. 저는 꼬아서 하겠습니다. 자, 손은 어깨 기준으로 어깨 위에 짚을 수도 있고 어깨 아래 그리고 배 있는데 다 짚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운동이 되냐면 일단은 어깨 위에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짚고 일어나면 자, 하나, 둘, 셋. 이쪽에 짚고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이 되냐면 어깨 운동이 돼요. 어깨. 가슴 쪽 운동이 아니고 손을 위에 짚게 되면은 어깨 운동이 돼서 좋지 않은 방법이고, 자, 이번에는 어깨 높이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깨. 자, 여기 짚고 하나, 둘, 셋. 어깨 높이에 짚었을 때도 어깨 운동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팔굽혀펴기 동작은 가슴 운동하는 근육이 발달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슴에 자극을 느끼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어깨보다 살짝 아래. 자, 어깨 여기죠? 어깨보다 살짝 아래. 자, 여기 두고 하나, 둘, 셋. 확실히 위에보다는 가슴에 좀 자극이 오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내려서 배까지 내려볼게요. 배. 여기서부터 배. 여기. 자, 하나,
둘, 셋, 오. 아래로 갈수록 팔에 자극이 많이 와요. 삼두 쪽에 힘이 많이 실리는 거겠죠. 가슴도 같이 모아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깨보다는 살짝 아래, 거기에다가 손 놓고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내가 좀 힘이 생긴다면 손을 조금씩 내려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래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 레벨 4. 다음 레벨 4. 네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팔굽혀펴기입니다. 1, 2, 3단계에서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손가락 바르게 짚고, 팔꿈치는 바깥으로 가지 않고 뒤쪽으로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허리에 힘 주고,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호흡을 뱉어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세를 낮은 단계부터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 이제 하다가 한 두세 개, 한 5개 해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다음 단계로 바로바로 가지 말고 적어도 그 단계에서 한 3, 40개 정도는 한 다음에 차근차근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를 처음에 잡기가 되게 어려워서 어려운 자세를 잡는 것보다 쉬운 단계에서 자세 잡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자신 체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단계 잘 선택해서 개수를 많이 늘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중급 단계는 4단계보다 더 큰 부하를 원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의자가 나왔는데 아까는 의자에 손을 올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손은 바닥에 짚고 다리를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다리 올리고 자세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가 위로 올라간 만큼 팔에 더 많은 체중이 오게 되거든요. 다리가 더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자기가 조절을 하고 여기에서도 개수는 충분히 채워가면서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의자를 빼고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푸시업을 해볼 건데 일반적인 푸시업이랑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 자, 왼쪽 무릎이 왼쪽 팔에 닿을 때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반대쪽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팔까지 둘, 다시 왼쪽 무릎이 왼팔까지 셋, 반대로 다시 오른쪽 무릎 오른팔까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리를 더 올려보세요. 팔꿈치 위에 다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쭉, 그리고 밀고 반대쪽도 무릎을 팔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밀고. 자, 이 동작을 하게 되면 푸시업이랑 옆구리가 조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운동이 됩니다. 이번 동작은 손가락 팔굽혀펴기입니다. 자, 베이직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손바닥을 붙이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떼고 손가락 끝 마디로만 땅을 짚습니다. 자, 땅을 짚고 그대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손가락에 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악력도 좋아지고 누르는 힘도 좋아져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1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벽에 대고 손가락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의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손가락 힘을 키우면은 바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자, 이번 단계는 상급자 단계. 상급자 단계는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심신의 안녕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하세요. 보통 상급자는 난 체력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한 방에 운동을 끝내겠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푸시업해서 박수치기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상체를 띄우는 게 포인트인데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최대한 팔을
세게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를 두 팔이 상체가 띄어진 사이에 박수를 치고 다시 착지하면 됩니다. 연결해서 해볼게요. 떨어질 때 충격을 흡수하면서 떨어져야지 팔꿈치에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이 못 버텨주면 얼굴 박치기 합니다. 얼굴 박치기.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내 힘이 충분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한손 푸시업입니다. 한손 푸시업은 자, 손이 한 손이기 때문에 다리가 양쪽으로 벌어져서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자, 손을 대고 다리는 충분히 떨어진 손은 뒤쪽으로. 자,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다시 왼팔 하나, 둘, 셋. 후. 힘드네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손 푸시업도 오른쪽 왼쪽 다 해보고 한 번 더. 오늘 여러가지 팔굽혀펴기 동작을 배워봤는데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은 바르게 짚고 허리에 힘을 줘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두 번째, 호흡은 올라온 다음에 규칙적으로 뱉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동작을 선택해서 꾸준히 연습을 한다. 바른 자세, 올바른 호흡, 꾸준한 연습. 잘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